자, 우리 해석여고는 수금 수업이지만, 리언아 이제 쌤 말 들어야 돼. 수금 수업이지만 토요일에도 원래 의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나오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매번 진도 나가고 나면 뭐뭐뭐 해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수요일 나가면 금요일 검사하고 금요일 나간 건 다음 주 수요일에 검사 이럴 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하다 보면 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밀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 토요일에 부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번 주까지 이렇게 공부하면 이제 본문의 주요 어휘들을 골라서 유의어, 반의어 정리해주겠다 쌤이 얘기했었어요. 그것은 그냥 막 외우는 것보다는 진도 나간 범위에 맞춰서 외우게끔 하는 게 여러분들이 도움이 좀 될 거라. 이번 주 토요일은 의무등원은 없습니다. 대신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의무등원을 시작할 거예요. 참고해 주시되. 교재가 내일 11시에 도착한다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챙기러 편할 때 아무 때나 한 번만 와주세요. 아침 11시부터 가능하고요. 와서 교재만 챙겨가면 다른 거 안 시킬 겁니다. 교재는 몇 권이냐? 2권입니다. 자, 우리 교재 몇 권이라고요? 2권이요. 구성 잠깐만 설명할게요. 한 권은 오늘 내가 PDF 준 봄노트 본문이라고 불러요. 거기에다가 뒤에 보충 자료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쓰라고 분석 노트까지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거 한 권이랑 변형 문제집 한 권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 해석여고 1인 거 확인하시고 2권인 거 확인하고 가져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오케이. 오늘 그것만 하면 되고 일단 오늘은 컨디션 좋게 수업에만 집중을 합시다. 자, 오늘 13강 이그젬플 먼저 나갈 거고요. 자, 여러분들은 똑같이 우리 수능 수업했을 때랑 똑같이 필요한 거 형광펜 필요하고요. 선생님은 컴싸 같은 것도 좀 좋아해요. 이제 굵은 글씨로 표현하는 게 좋은데요. 주제는 13강 이그젬플과 첫 문장 사이에 공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다가 주제를 보기 좋게 큼지막하게 쓰는 거예요. 준비됐어요? 13강 이그젬플입니다. 자, 준비됐으면 주제 불러드릴게요. 갑니다. 지각된 시간이. 자, 여기서 지각은 인식, 지각할 때 지각입니다. 지각된 시간이 에너지와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주제 하나만 더 적을게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 더 주제 적을게요. 시간이 덜 지난 것처럼 느낄 때, 시간이 덜 지난 것처럼 느낄 때 에너지는 더 오래 간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예를 들면 나 이제 다이어트 해야지 라고 해서 러닝을 나갔어요. 내가 1시간 뛰어야 되겠다고 나간 거야. 근데 1시간 20분이 지났는데도 아직 1시간 안 됐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나한테 지금 에너지가 남아있는 거야? 에너지가 없는 상태인 거야? 남아있는 상태죠. 자, 그럼 보세요. 내가 10분 동안 집중해야지 라고 했는데 마치 아직 10분이 안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15분이 흘렀다고 가정해보자. 나는 더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상태야, 없는 상태야? 있는 상태죠. 내가 20분 러닝하자고 러닝을 뛰고 있는데 너무 힘든데 했는데 아직 18분밖에 안 된 거야. 그럼 나 20분 뛰어 못 뛰어? 못 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시간은 물리적이니까 어쨌든 정확하게 흘러가지만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자, 뭐 할 건지 인식할 건지에 따라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게 다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인식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 인식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주관적 인식이라고 해야 돼요? 주관적 인식이죠. 자, 요 얘기를 하고 싶은 지문인데 형광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에서 형광펜 칠 건요. In an experiment. 그럼 처음에 뭘로 시작하는 거죠? 실험.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을 옆에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한 줄로 묶으세요. 첫 번째 문장, 타임으로 시작하는 두 번째 문장을 왼쪽에다가 하나로 쭉 묶으세요. 그리고 그 왼쪽에다가 굵은 글씨로 쓰는 건데 선생님 봄노트에 왼쪽에 여백이 있다는 건 글의 구조 적으려고 하는 칸이라 굵은 글씨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묶어서 도입부 실험 제시라고 쓰세요. 도입부 실험 제시. 자, 그 다음 문장에 중간에 컴마 찍히면서 but으로 뒤집는 거 보일 거예요. 여기다 형광펜 들어갑니다. But
there are a lot of benefit. 여기까지 형광펜. 자, 그리고 요 문장 왼쪽에다가 본론 제시. 그럼 윗부분은 도입부. 여기서부터 뭐 얘기할 거야? 본론 얘기할 거라는 얘기예요. 페이지 넘어가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형광펜 들게요. for example 잡으세요. 다음 문장에 if 잡으세요. 다음 문장에 so 잡으세요. 다 형광펜입니다. 그럼 다시 for example 왼쪽에다가는 예시 1번이라고 쓰세요. 그 다음 if 문장 왼쪽에다가는 예시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마지막 문장에 so가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내리고 끝나는 거죠? 결론.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선생님 그럼 이 글의 구조 한 번만 리마인드 해볼게요. 도입부에 엑스페리먼트 뭐 제시한 다음에 실험 주고 벗으로 뭐 제기한 다음 본론 제시해준 다음에 for example 예시 1번 if 예시 2번 쏘니까 결론 이렇게 되는 거야. 글 흐름은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다시 첫 문장 가보겠습니다. 쌤이 직독직해 할 때는 우리 애기들도 끊으면서 오라 그랬어요. 읽어갑시다. 자, 실험에서 when 그 실험에서는 people 사람들이 be asked to 뒤에 동사 원형의 count가 붙었으니까 뭐뭐 해달라고 요청을 받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3분을 그들의 머릿속으로 count 뭐 해달라고? 세어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그때 25살짜리 사람들은요. 얘들아 올드에 S 붙어 있는 거 보여요? 그럼 한 명이라는 거야? 여러 명이라는 거야? 여러 명이라 워라는 복수 동사로 받는 거예요. 그럼 25명의 사람들은 quite accurate 꽤 뭐 했는데요? 정확. 근데 65세의 노인분들은요. went over an average 평균적으로 went over 넘어섰답니다. by 약 40초 정도를 넘었대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옆에다가 우리 한번 메모 좀 하면서 해볼까? 쌤 지금 도입부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3분 세어보기를 시킨 거예요. 3분 세어보기를 시켰을 때 25살짜리 사람 인자입니다. 랑 65살짜리 사람 인자를 봤을 때 위에 나오는 사람은 accurate 뭐 했죠? 정확했죠. 근데 65세 분들을 보니까 보통 몇 초를 센 거야? 3분 40초를 센 거야. 다음 문장 보세요. time, 시간이라고 하는 게 seemed to 뭐 한 것처럼 느껴졌냐면 pass faster for the older group. 노인분들한테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빠르게. 자, 그럼 여기다 물결 쳐야 됩니다. pass faster for the older group. 다시 칠판. 아, 쌤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노인들에겐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것 같다. 도입부에서 말하고 싶은 건 얘고요.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것 같음 이라고 함은 시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들아 지금 이거는 도입부였어? 본론이었어? 도입부지. 그럼 만약에 이 글의 주제를 고르세요. 우리 학교 시험 문제 나왔는데 노인들의 시간인식 이런 거 나오면 얘는 주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자, 그럼 이걸 보고 뭘 말하고 싶냐면 본론 들어갑니다. time, this 이것은요 may seem meaningless. 여러분들이 듣기에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But 하지만 there are a lot of benefits. 많은 이득이 있습니다. to 무엇 하는데요. perceiving time like 65 years old. 여기다 물결. perceiving time like 65 years old. 그럼 여러분들 지금 물결 친 문장은 윗문장에 물결 쳤던 거랑 의미가 어떻습니까?
같죠? 서로 화살표로 연결해 두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장에다 씁시다. 아, 선생님 그럼 얘의 본론은 이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대로 써볼게요. 채원이 핸드폰 어디 있어? 그럼 얘가 말하고 싶은 본론은 뭐야? 이렇게 노인분들처럼 시간이 어떻게 빨리 흐르는 것처럼 어떤 인식을 하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해석여고 수준이라면 요 문장의 위치 물어보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표 치고 위치 암기, 위치 주의 이런 식의 코멘트를 달아놓읍시다. 요 문장, 지금 본 문장, but 요 문장. 잘한다. 잡았으면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자, 네. 눈이 감겨요. 어떡해? 어떡하지?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그 다음. 서 있는 것도 발이 너무 아파. 그러니까. 얼른 와. 빨리 들어와.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For example.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가봅시다. If you have been working on a project for 8 hours야. 얘들아, 여기다 for 8 hours에다가 밑줄 한번 쳐봐. 미리 말해야지. 일단 앉아있어. For 8 hour 밑줄 쳤어요. 우리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실제 땡땡 몇 시간 지난 거예요? 8시간을 한 거예요. 네가 지금 프로젝트에 몇 시간 투자한 거예요? 8시간. But 하지만 it only feels like 6. 오직 몇 시간으로만 보여요? 6시간. 거기다 쓰세요. 느낌이라기보다는 인식. 자, 인식은 몇 시간? 6시간. 그럼 얘들아, 요런 차이가 있는 거 보면 요 인식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 패스트하게 흘러간 것처럼 느끼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러면 뒷부분에다 물결 칠 거예요. You will have more energy to keep going. 여기다 물결. 그리고 물결 친 거에다 쓰세요. 그게 바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뭐예요? 장점인 거예요. 네가 실제로는 8시간이지만 빠르게 흘러간다고 6시간밖에 안 된 것처럼 느끼잖아? 그럼 장점은 너는 계속할 수 있는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야. 맞니? 예시 2번도 똑같은 프레임으로 갈게. If you have been running for 20 minutes, for 20 minutes 밑줄. 자, 얘 실제 몇 분 한 거야? 20분 한 거죠. 그런데 뒤에 인식 얼마나 나오나 보자. 하지만 you perceive it to be only 13 minutes. 여기다 밑줄이죠. Only 13 minutes. 자, 인식은 몇 분이에요? 13분이에요. 똑같은 프레임으로 잡으세요. 시간이 13분이다. 그럼 내가 시간이 어떻게 흘렀다, 여러분? fast하게 흘렀다 이 말이죠. 그럼 장점으로서 물결 칠 부분 또 잡을게요. You are more likely to have seen more minutes. 7 more minutes of energy. 몇 분이 더 남은 거야? 7분이 더 남은 거야. 물결 치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장점이 되는 거구나.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결국 필자가 말하는 것의 장점이란 더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거고요. 마지막 문장에 쏘 가보겠습니다. So, 그러므로 if you want to use your energy to work longer. 자, longer 동글. 네가 어떻게 일하고 싶어, 리언아? longer. 더 길게 일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오래 일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물결. Just to change your perception of how long you have been working. 에다 물결. 그리고 위에다 별표 3개 치시고 주제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밑에다가 쌤이 지금 말하는 거 받아 적으세요. 필자의 주장 땡땡.
더 오래 불러도 될까? 오케이. 더 오래 일할 에너지를 원한다면 시간에 대한 인식을 바꾸자. 시간에 대한 인식을 바꾸자는 건 시간을 좀 더 어떻게 인지하려고 노력하자? 빠르게 가는 것처럼 인지하도록 노력을 하자.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이제 나가서 프린트 갖고 와. 2개 나올 거야. 혹시 박수영도 없을까 봐. 네. 오늘 몇 개 나가요? 근데 일단 내가 3개까지 하고 끊을 테니까 여러분들 힘들 때는 내가 빨리 나가는 게 더 득이 됩니다. 그쵸? 선생님 말이 느려지면 더 힘드니까요. 조금 버티세요. 자, 우리 서연이는 지금 이해도 어때요? 이 질문? 좋아요. 그 다음에 혜민이는 어때요? 괜찮아요? 은채 따라오는 거 어때요? 은채랑 혜민이는 지금 내신 나랑 처음이잖아. 근데 수능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야 돼, 혜성은. 구조 잡고 핵심어 외우고 순서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거 가볼게요. 13강의 1번입니다. 13강 1번이요. 자, 주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굵은 글씨 한눈에 딱 보이게 써야 되고요. 부릅니다. 예산 재조정을 통한 자원 확대를 활용한 갈등 해결. 얘들아, 내가 2개 하고 끊을게. 2개 하고 잠깐 쉬었다, 2개 하고 쉬었다 이렇게 하자. 힘드니까.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이라이팅을 더 할 거야. 니네가 쓴 거에다 하이라이팅 하는 거야. 뭐냐면 예산 재조정. 그럼 그 말 밑에다가 이렇게 빼서 써봐. 자, 여기서 예산 재조정이란 의미가 뭐가 중요하냐면 예산 자체를 확대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야, 우리 회사에 이번 달 운영비가 예산비가 10억이 할당됐어요.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갈등을 해결하려고 10억을 20억으로 늘려요. 그 말이 절대 아니에요. 총 예산은 유지예요. 10억은 유지예요. 다만 그 예산을 재구성하자는 거예요. (13각 1번) 그러면 일례를 들면 우리 회사에서 10억의 운영비를 가지고 원래 홍보비에 50 썼고요. 인건비에 50 썼다 생각해 볼게요. 근데 우리의 인지도가 너무 떨어져서 홍보비를 늘려야 돼. 그러면 여기서 딴 데서 충당해 오는 거 아니고요. 인건비 50을 30으로 줄입시다. 그럼 몇 프로가 남죠? 20% 남잖아요. 그거 어디다 붙이면 돼요? 홍보비에 붙이면 돼요. 자, 이 개념을 뭐라고 하는 거야? 재구성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지아 조금만 기다려주자. 제시 볼 수 있어? 힘내셔야 돼요. 오케이. 자, 여기 조금 놔두고 오빠 먼저 좀만 하고 있어. 자, 예산을 뭐 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대답 안 나온다. 뭐 하는 거? 재구성하는 거. 자, 그럼 형광펜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형광펜 첫 문장에서 잡아야 되는 건요. can be resolved 형광펜. 그 다음 문장의 for example. 자, 그 다음 문장이 뭐겠어요, 여러분? however. 페이지 넘어가요. 그 다음 문장에서는요. alternatively. 마지막 문장에서는 an expansion of leisures. 얘를 잡아놓읍시다.
자, 다시 돌아와서 왼쪽에다 굵은 글씨. 리언이 턱 깨지 마. 자세 더 바로 잡아야 돼, 졸릴 땐. 자, 첫 문장 왼쪽에다가 흐름 잡겠습니다. 갈등 해결 방법. 그 다음 문장은 뭐라고 적으면 되겠어? 예시. 근데 괄호 열고요. 문제 제기. 아니 그러면 문제 얘기했으니까 뒤에가 however라면 반대되는 뭘 제시할 거야? 문제의 반대말은 뭐죠? 해결책 아닙니까? 네, 그래서 however에서 해결책 제시를 할 건데요. 숫자 달아야 돼요. 해결책 1번입니다. 그럼 얘들아, 나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순서의 문장이 그 다음에 나오는 alternatively거든? 여기다가도 세모 별표 쳐놓고 위치 주의라고 써놔. 얘들아, alternativelly는 이런 식의 부사 자리에 나오면 뜻이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이고요. 여기서 그렇지 않다는 건 1번 방법이 먹히지 않으면 이거를 대안으로 써보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럼 alternativelly에다 화살표 빼서 얘는 뭘 나열할 때 쓰는 거구나. 방법을 나열할 때 사용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alternatively 문장이 해결책 몇 번으로 보면 돼? 2번으로 보는 거야. 마지막 문장은요, 결론으로 봅시다. 되셨어요? 자, 다시 첫 문장 올라오겠습니다. 갑시다. 자, 직독직해 달려요. Sometimes, 때때로, conflict, 갈등은요, can be resolved. 자, 뭐 될 수 있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네모 박스 on expansion of leaders. 무엇의 확대? 재원의 확대. 됐어? 그 밑에다가 받아 적어야 돼요. 다시 한번. 예산 전체 확대. 이거 맞아 안 맞아? X. 그럼 예산의 확대, 재원의 확대란 예산의 뭐랑 똑같은 말이야? 재구성과 똑같은 말이죠? 예산의 재구성 동글. 이거 분명히 건드릴 거예요. 자, 그럼 for example 들어가 볼게요. 예를 들면 리언아 여기까지만 하자. 디파트먼트 어떤 하나의 부서가요. may need 5 컴퓨터. 자, 몇 대가 필요하죠? 5대가 필요한데 but 하지만 has a budget for only 3. 몇 대밖에 못 사요. 그럼 문제점에다가 밑줄 칠게요. 어디서부터? A budget for only 3. 그리고 그 옆에다 받아 적으세요. 예산 부족의 문제. 아니 그럼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면 어떡할까? However, 하지만 by talking the finance people, 재정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재무부서에 있는 사람들한테 talking, 말하는 거예요. into, 뭐 해달라고? delaying the purchase of other equipment. 여기다 밑줄. delaying부터 equipment까지 밑줄.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장비의 구매를 뭐 하세요? 좀 미뤄주세요. 그러면 TV 사야 될 거 예산 할당한 거 좀 미뤄두시고요. 뭐 사는데 돈 주세요? 컴퓨터 사는데 돈 주세요. There will be more money.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돈이, 자 동그라미 칩니다. left, 남을 거예요. 뒤에까지 이어서 밑줄 가세요. 뭐 사는데 돈이 남겠어요? 부서에 컴퓨터를 사는데 돈이 남겠죠. 이렇게 재조정, 재구성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alternatively 뜻 뭐라 그랬어 얘들아? 그렇지 않으면. 그럼 앞에 방법이 먹히지 않으면 해결책 몇 번? 2번이라고. 자, 그렇지 않으면 the company, 회사는 may be reorganized. 여기다 밑줄 칩니다. 회사를 재조직해보는 거예요. 얘들아, 여러분도 혹시 구조조정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회사가 경영이 좀 안 좋을 때 사람들을 자르고 재구성하는 거죠. 그게 이 의미거든요. 그럼 회사가 재조직을 거쳐서 some people given early retirement. 여기다 밑줄 칠게요. early retirement. 무슨 퇴직을 받아요? 조기 퇴직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조기 퇴직 밑에다 써볼까? 이렇게 되면 인건비를 뭐 하는 거죠? 줄이는 거죠. 인건비 절감, 인건비 줄이다.
그러면 컴퓨터 살 돈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겠죠. 그럼 아까 앞에서는 left를 동그라미 쳤거든? 근데 여기서 어떤 의미가 그런 의미야? freeing up까지 동그라미 치고 뒤까지 쭉 밑줄. 그럼 이제 남을 거예요. 뭐 하는데? 컴퓨터 사는데 장비가 자유로워질 거예요. 이게 예산을 뭐 하는 거죠? 재조정하는 거죠.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러니 재원을 expansion, 확대하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말하는 재원의 확대는 뭐가 아니라 예산 자체 확대가 아니라 있는 예산을 뭐 하는 건데요? 재구성하는 건데요. 그러니 이거 안에는 involve 포함돼요. 그 다음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단어가 네모박스야. All the working of the budget. 네모박스 별표 3개. 여기가 빈칸 나올 가능성 높아요. 여러분들 reworking이라는 단어 뜻도 뭐예요? 재구성, 재조정 이런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됩니다. 자, 그럼 내가 오늘 이렇게 수업한 지문들에 대해서는 핵심어를 가지고 유반이어를 만들어 온다 그랬고 그 암기를 다음 주부터 갈 거야. 그러면 reworking이란 단어에 대한 유의어, 반의어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을 거야. 외우고 훨씬 나을 거잖아. 그쵸? 더 읽을게요. For, 뭘 위해서요? The purpose of determining how additional fund can be found. 어떻게 추가 자금을 찾아낼 수 있을까를 결정하려는 목적을 위해서 자금을 더 불리는 거예요. 재구성하자는 거예요. 재구성. 그래서 뒷부분도 다 물결 치겠습니다. For the purpose부터 문장 끝까지 물결. 이렇게 예산을 재구성하는 건 뭘 위한 거예요?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재구성을 말하는 글입니다. 괜찮습니까? 네, 여러분들 쉬세요. 우리 은채는 부모님이 데리러 오신다고 하나요? 아주 좋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13강 2번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 힘내서 또 2개 하고 또 끊자. 자, 부를게요. 훈육에서 아이의 행동과 아이 자신의 가치를 구별하는 것의 중요성. 훈육에서 아이의 행동과 뭐라고요? 아이 자신의 가치를 구별하는 것의 중요성. 구별하는 것은? 중요성? 여러분들 애가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갑자기 막 달려나갑니다. 그럼 그때 뭐라고 혼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사촌동생들이 막 그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눈깔이 달렸어 안 달렸어? 그렇게 비관적으로 말하면 안 되죠. 미쳤냐?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나쁜 거야? 행동을 지적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너 왜 이렇게 나쁜 애야? 이렇게 해버리면 싸잡아서 이 새끼가 무슨 새끼가 돼? 나쁜 새끼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직 애들이 덜 컸다 보니까 나는 나쁜 애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훈육을 할 때는요. 행동을 비판하지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문장의 형광펜은 없고요. 리아나, 지아야, 쌤 혼란스러워. 집중해. 알겠죠? 두 번째 문장에 형광펜 칠 겁니다. The child who is a bad boy. 여기 형광펜 쳐놓고요. 그 다음 문장에 he를 형광펜 치세요. 잠깐 넘기지 마봐. 그럼 요 he는 바로 위에 형광펜 쳤던 그 나쁜 아이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요 두 문장을 왼쪽에다 하나로 묶어줘. 두 번째, 세 번째 줄의 문장을 하나로 묶어. 그 다음 넘어갈게. 그 다음 넘어가서 as an adult 형광펜 쳐봐요. 근데 바로 뒤에 his가 또 나오지. 그럼 아까 그 애 얘기 또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까지 왼쪽에 쭉 묶어. 그럼 총 몇 개 문장이 세트야? 3개 문장이 세트란 얘기고 마지막 문장은 주제라고만 왼쪽에 적어줘. 자, 다시 앞으로 넘어와 봐. 첫 문장 왼쪽에다가 적을 거야. 훈육의 2가지 방식. 그 2가지 방식을 먼저 읽어볼게. 자, 첫 문장 가보자. A child who hears a stern, 엄중한, 엄격한 이런 느낌이니까 굉장히 엄중한 경고를 들은 아이가 있어. About 무엇에 대해서? The danger of running in the street.
길에서 뛰는 거 위험해 라고 들은 거예요. 이 친구가 will have a better self-esteem. 여기다 물결 better self-esteem. 자존감이 더 뭐 할 거예요? 좋을 거예요. Then 누구보다 a child who only hears that he is a bad boy when he run into the street. 길거리로 뛰어갈 때 이 나쁜 애야 라고 들은 애보다. 자, 그럼 꺽쇠로 묶을 건데요. 첫 문장에 a child부터 will 앞까지 꺽쇠로 묶어요. 거기다가 방식 1이라고 적으세요. 길로 뛰어들어가는 거 엄청 위험한 거야 라는 경고를 들은 애니까 얘는 무엇에 대해서 훈육을 받은 애야? 행동에 대해 훈육을 받은 친구죠. 얘가 다음 문장에 물결 친 거 better self-esteem. 뭐가 좋을 거예요? 자존감이 좋을 거예요. then 뒤에 거를 꺽쇠. then 뒤에 나오는 a child부터 문장 끝까지 꺽쇠. 자, 우리 애기들 그게 방식 몇 번이 돼? 2번. 그럼 얘는 행동이 아니라 이렇게 쓰면 어떨까? 훈육이라고 하기도 어렵죠. 그냥 정체성에 대한 비판을 받은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나빠? 이렇게. 다음 문장의 형광펜 볼게요. The child who is a bad boy. 그럼 얘는 방식 1을 받는 거야? 방식 2를 받는 거야? 방식 2를 받는 거죠. 위에 방식 2 체크했던 걸 여기다 화살표 꽂아요. 그럼 이제 세 문장 묶은 걸 설명할 건데 정체성을 비판한 것의 결과를 나열해 갑니다. 세 개 문장에서요. 그래서 하나로 묶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체성에 대한 비판을 받은 아이는요, is getting the message that 대절이야라는 메시지를 받는 겁니다. 무슨 메시지를 받냐? He and his behavior are not okay. 여기다 물결이야. He, 그와 and his behavior, 그의 행동이 are not okay. 뭐하다고 듣는 거예요? 별로라고 듣는 거예요. 자, 그 문장 옆에다 쓰세요. 나와 내 행동이 모두 나쁘다라고 하는 건 행동과 정체성에 대해서 구분 없이 비판을 받은 거예요. 좀만 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다음 문장 보세요. 얘는 doesn't run에다 세모 치고요. 뒤에 이어서 끝까지 물결 치고 별표까지 답니다. doesn't run에다 세모 치세요. 부정이니까 거기서부터 끝까지 물결 이어서 가시고요. 별표 치세요. 그러니 얘는 두 개를 싸잡아서 혼나다 보니까 디프런스를 배우지 못한 거야. between 뭐와 뭐 사이에. 자, 네모 박스 추가. what he does 네모 박스 위에다 써.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돼? 행동이죠. 그 다음 what he is 박스 이건 뭐라고 불러야 돼? 정체성이야. 그가 누구인지 뭔지 이런 느낌이니까. 그럼 행동과 정체성을 구분하는 방법을 배워 못 배워? 못 배우는 거야. 다음 장 넘어가 봐. 이렇게 자라내는 말이야. as an adult. 이제 뭐가 되면? 성인이 되면, 어른이 되면 his inner critic. 그의 내면의 비판자가.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아, 오늘 짤까? 아니야, 가야지. 이게 다 내면의 비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inner critic은 존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근데 잘 보세요. 그의 inner critic이 attack, 공격할 거예요. 자, attack 동그라미 치고 끝까지 이어서 또 밑줄 쳐봐. 그럼 이 공격이 내 잘못된 행동만 공격하겠어? 못 배웠으니까 다 공격하겠어? 다 공격하겠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행동과 자신의 가치 모두를 attack, 뭐 하는 거죠?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장 옆에다가 화살표 빼서, 지금 밑줄 친 거 옆에다 화살표 빼서 스스로 자기 가치를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낮을 수밖에 없겠어요.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자 마지막 문장 내가 뭐라고 잡아줬지? 주제지. 왜 주제인지 잘 봐봐. parents가 주어예요. 본동사 잡으세요. 본동사 어디 있어요? 다음 문장에 raise가 본동사예요. 그럼 주어 동사 사이는 뭐로 묶어야 돼요? 괄호로 묶어야 돼요. 서진이 그 페이지까지만 풀고 정리해. 서연이도 됐어? 괄호로 묶어서 앞에 거 꾸며줄 거니까 그대로 읽어볼게. 자, 어떤 부모냐면 아주 주의 깊게 구분해 나가던 부모야. 무엇과 무엇을 부적합한 행위와 네모 박스. Basic goodness of the child 네모 박스. 다시 한번. inappropriate behavior 위에다 쓰는 거야. 이건 잘못된 행동. 그 다음 the basic goodness of the child는 어떤 의미를 가지겠어? 정체성? 그러니까 아이의 선한 정체성. 그러니까 애 자체는 나쁜 건 아니잖아. 그러니 이 두 가지를 다시 물결 carefully distinguish. 뭐 하는 부모야? 주의 깊게 구분해 나가는 부모거든. 됐어? 그럼 이 물결 친 거 위에다 써봐. 이거는 양육을 잘하고 있는 거야? 잘못하고 있는 거야? 올바른 양육 방향. 그럼 이런 부모가 raise children, 이런 아이들을 기른대. 자, 그러면 뒤에 나오는 후 이하를 괄호로 묶어서 다 누구 꾸며주는 거예요? children 꾸며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괄호로 묶은 게 블랭크 뚫려서 나왔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블랭크 자리에 들어갈 말은 행동과 정체성을 뭐 할 줄 아는 애라서 뭐가 높은 애가 되겠죠? 자존감이 높겠죠. 오케이, 서진 내일 봅시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Who feel better about themselves.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껴? 더 좋게 느껴. 그러다 보니까 have a far gentler inner critic. 어떤 내면의 비판자를 가져? 부드러운, gentler. 부드러운 내면의 비판자를 가진다는 거야. 자, 이 문장 전체에다 물결. 괄호로 묶은 부분 전체에다 물결.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단어 동그라미 추가. better, gentler. 자, 그럼 이제 그 문장 화살표 밑으로 빼서 좀 쓰자. 서아, 이거 하고 구두 테스트 볼게. 예. 중요한 건 내면의 비판자는 누구에게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젠틀러라고 나왔죠? 이 젠틀러하다라는 거는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비판을 할 겁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렇지만 자신의 가치까지 공격하진 않는 거예요. 아, 난 쓸데없는 인간이구나. 이렇게까지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야. 내면의 비판자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걔가 온화한 비판자를 가지냐 혹독한 비판자를 가지냐를 가르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이 친구들은 어떤 비판자를 가진 애들이에요? 혹독한 내면의 비판자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또 가볼까? 혹독한 내면의 비판자란 무슨 의미예요? 행위와 가치 모두를 뭐 하는 애들이야? 공격하는 애들인 거지. 적어놓고 다음 거 넘어가 주세요.
좋아하시오. 좋아요. 선호대. cautious. 의기중. 제게되다. food. retreat. 제게되다. 또 retreat. 물러가다. 오케이. 여기까지. 서연이도 그 페이지까지만 정리하고 가.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가자 해서. 자, 13강 3번. 얘는 내가, 주제를 2개를 부를 거거든. 둘 다 괜찮아서. 자, 1번부터 부를게. 조상들의 생활 방식에 맞춘 생활이 주는 건강상의 이점. 자, 이게 1번이고요. 야, 그럼 누가 살아온 대로 살아라 이 말이냐? 우리 조상님들 살던 대로 살아 이런 말인데, 그게 좀 더 일반화시키면 진화적으로 형성된 인간의 생리적 특성에 맞게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 이거는 우리 웜업 때도 질문 들어와서 내가 훑었던 질문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자, 주제 이렇게 2가지로 잡을 거고요. 자, 그럼 형광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Let's go back to our ancestors 잡을 거고요. 두 번째 문장에 This is when. 자,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왼쪽에 한 덩어리로 묶어 놓으세요. 쓰겠습니다. 조상으로 돌아가 보기. 그 다음 문장에 형광펜 Our ancestors had to. 그 다음 문장에 humans had to. 자, 뉘앙스가 어때? had to. 똑같죠? 그래서 옆에다 한 덩어리로 묶으세요. 이 문장도. 그 쓸게요. 조상이 해야 했던 것. 다음 페이지 넘어갔어요. 자, 첫 문장의 형광펜은 These only humans. 그럼 여러분들 이 only humans는 누구 받겠어? 조상님 아니겠어? 그래서 왼쪽에다 쓰세요. 조상의 특징 정리해 줄 거고요. 다음 문장에 별표 치시고 전환이라고 위에다 적으세요. 문장 위에다가. 그럼 단서는 뭐로 볼 거냐? 형광펜 as descendant of these nomadic people. 이런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의 descendant 누구로서? 그럼 왜 전환이야? 앞에까지 누구 얘기하다가? 조상. 이제부터 후손, 즉 우리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에다가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 아예 전환 이거 아예 이렇게 그어버려. 그래도 괜찮아. 선생님이 위치 잘 봐. 전환 문장이야. 이렇게 체킹하는 건 순서 문제 나오면 이 앞에서 끊길 거고 삽입 문제 나오면 요 문장의 위치 물어볼 거니까 시각적으로 표현해 놓으시고요. 자, 마지막 남는 두 문장을 일단 한 덩어리로 묶겠습니다. 한 덩어리로 묶고 형광펜 칠 건 여기에요. To the extent we have that. 마지막 문장도 똑같지 않아요? To the extent we don't. 유사하게 흘러가니까 묶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옵니다. 자, 요거하고 또 끊어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조상으로 돌아가 보자. 조상으로 돌아간다는 건 back, before, elevator, escalator, car, horse. 뭐가 없는 거죠?
이동수단이 없는 것, 탈 것이 없는 것이요. 엘리베이터, 이거 묶을까? 백부터 끝까지를 묶어서 옆에다 일반화시키자. 뭐가 없는 것? 이동수단이 없는 때. 썼으면 그 멘트를 다음 문장에 this is when으로 화살표 연결해봐. 그럼 뭐가 없는 때가? 이동 수단이 없어. 그러면 뭐로만 해야 돼? 이동할 때? 두 발로만 해야 되잖아. 바로 이때가 our human physiology, 우리의 생리적 기능이 was coming of age. 얘라 come of age 뜻 뭐였죠? 등장하다, 나타나다는 뜻이야. 이게 나타난 때입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문장에다가 물결칩니다. Our human physiology was coming of age에다 물결 치시고요. 그럼 결국 이동수단에 우리 몸이 맞춰져 있다는 거냐? 이동수단이 없을 때에 맞춰져 있다는 거냐? 그렇다면 자, physiology는 생리를 뜻하는데 이 말은 신체적 기능을 압축하는 말이거든. 그럼 이런 인간의 신체적 기능은 모두 조상의 삶의 방식에 얼른 들어와.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아 고생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아무리 현대가 되었더라도 우리는 누구랑 똑같이 살아야 돼요? 조상이랑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패드 갖고 왔나요? 꺼내서 수업 바로 참여해요. 다음 문장 보세요. Our ancestors, 우리 조상들은요, had to move to survive. 살아남으려면 뭐 해야 돼? 그럼 가장 중요한 단어 뭘 것 같아? move 밑줄 쳐 숫자 1. 그 다음 문장 봐봐. not 세모 치고 unlike 세모 칠 거야. 얘들아 이거 무슨 부정이야? 그럼 다 빼면 다른 대부분의 포유동물과 인간은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죠. 그래서 얘들아 그 부분 위에다 써. 세모 두 개 묶었지. 세모 묶어서 옆에 빼서 주의라고 쓰고. 여러분들 우리 기말고사 때 그거 한 번만 해보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그거 나왔던 거 기억나지? 그걸로 건드리기 되게 좋은 부분이야.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거,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유사한 거야? 포유동물과 유사한 거야? 이 말도 안 들어가면 틀린 거야? 포유동물과 유사하다. 그럼 이거 학교에서 어떻게 내실 거냐면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만이 고유하다, 인간만이 특이하다 이렇게 나올 건데 안 되는 거고, 또 게다가 인간은 다른 동물과 유사하다라고 써버리면 모든 동물을 다 뜻하기 때문에 또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마찬가지로 human, 인간은요, had to, 밑줄 칩니다. expand much energy, 밑줄 치고 숫자 2번. 뭘 쓸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를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In order to acquire food and water. 뭘 얻으려면? 음식과 물을 얻으려면요. 자, 그럼 조상이 해야만 했던 거는 두 가지입니다. 쉼없이 뭐 해야 돼요? 움직이고. 그러니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지금 생각해볼까? 우리 움직이냐 많이? 안 움직이잖아요. 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에너지 쓰지도 잘 않죠. 냉장고만 열면 먹을 거 있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서 쌤이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요거 문법 잠깐만 잡을 건데요. These early humans 뒤에 나오는 with whom we share 이라는 표현 나올 거예요. 자, 여기 잠깐만 잡겠습니다. with whom we share blah blah 이렇게만 잡을게. 자, 여기서 일단 기억해야 되는 건 전치사 플러스 뭘 썼다? 관대를 썼다. 전치사 관대가 나온다면 콤마 표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절이 나와야 되지? 완전한 절이 붙어야 되지? 그래서 we, 주어, share 동사 이하 목적으로 어떤 문장 나온 거 맞고 완전한 문장 나온 거 맞고. 됐죠? 그 다음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게 여기 왜 굳이 전치사 with를 썼는가? 전치사의 의미를 물어볼 땐
관계사절 안에 누구랑 짝꿍이라서 그렇다? 동사. share 봐. A with B. 원래 이거거든. 그것 때문에 연결되는 거야. 전치사 with 말고 딴 거 쓰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이 자리에는 관계대명사인데 무슨 격만 쓸 수 있어? 목적격만 only야. 딴 거 들어가면 안 돼. 왜? 전치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무슨 격만? 목적격만 가능한 거야. 안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이 자리에 뭐 들어가면 안 된다? who 들어가면 안 된다. 내가 문법은 얘들아 우리가 그래도 몇 문제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정말 중요한 것만 잡을 거고 그 나머진 보충 자료 학습지로 충당시켜 줄게. 알겠지?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초기 인류, 그 초기 인류와 우리는 우리의 많은 생리를 share 뭐 하고 있죠? 별개예요, 공유하고 있어요? 공유하고 있어요. 구분되고 있어요,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share가 중요해요. 동그라미 별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 받아 적으세요. 조상, 현대인 똑같다. 조상, 채원아, 현대인 똑같다. 어찌됐든 그 초기 인류는 were nomadic. 네모 박스. 누굴 말하고요? 유목민. 자, 유목민 밑에다가 특징 1, 특징 2로 나눠. 유목민의 특징 1이 뭐야? 뭐 할 수밖에 없죠? 움직여야 돼요. 이제 좀 돌아오는 것 같다. 특징 2는 뭡니까? 먹을 거 찾는데 뭐 해야 돼요? 에너지 쏟아야 돼요. 식량을 위해 에너지 소비. 위해 에너지 소비. And therefore, 그러므로 물결 moving wasn't essential. 뭐가 필수입니다? 움직이는 게 필수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칠판 무슨 기능? 줄이면 이거는 그때에 맞춰져 있다고요. 됐죠? 다음 문장 무슨 문장이라고 별표 쳤지 우리? 보세요. 이런 유목민족의 후손으로서 our physiology, 현대인의 신체 기능은요 is based on, 근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뒷부분 전체 다 꺽쇠로 묶어볼게요. abundant부터 마지막 문장의 밑까지 전체 다 꺽쇠. 일반화 시켜볼게. 만약에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여기 블랭크 뚫린다. 그렇다면 누구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 조상의 삶의 방식이겠죠. 꺽쇠로 묶은 부분에 똑같다. 조상의 삶의 방식일 거예요. 우리 아까 한번 읽어볼까? 그러면 뭐에 근거할 거냐면 abandon movement. 뭐가 많아야 돼요? 움직임이 abundant 화살표 윗방향 뭐 해야 돼요? 많아야 돼요. A diet of 식단은 뭐로 구성돼요? vegetable, fruit, nut, fish 그리고 infrequent 화살표 아랫방향 자주 먹어야 돼요? small 화살표 아랫방향 많이 먹어야 돼요? 뭐는요? 고기는요. 됐어? 그럼 우리 옆에다 똑같다고 조상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적었지? 이것도 옆에 1, 2번으로 갈러. 자, 1번 뭐 해야 돼 계속? 움직임 화살표 위. 자, 2번 무슨 위주 식단? 채식 위주 식단. 근데 피쉬가 있으면 채식이라고 볼 수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육류는 정말 그 육고기 말하는 거니까 해산물은 그쪽으로 분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채소 위주. 채식. 자, 그 다음 문장에 한번 보시면 to the extent we have that 이라고 나오죠. 자, 이때 that에다 동그라미. 그럼 that은 그것이지. 그럼 이때 그것이 뭐겠어? 위에서 말했던 두 가지겠지. 조상들의 무슨 방식? 그 화살표 연결 내려와. 그럼 지금 우리도 그들과 같으니까 그걸 가지면 좋아 나빠? 그럼 뒤에 긍정적 단어 물결 어떤 거? healthy에다 물결 치고 플러스. 들어와 진서야. 그 다음 문장 보세요. To the extent we don't 그냥 이렇게 나오지. 그럼 얘들아 don't 뒤에 생략된 게 있어. 그거부터 쓰자. don't 뒤에 생략된 건 have 대시 생략. 도윤이 앞자리에 앉아라 앞줄. 그럼 거기서도 that에다 동그라미 치고
화살표 끌어내려와야 되겠지. 이때 대신 의미하는 것도 뭔데? 조상들의 삶의 방식이잖아.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지 못하면 이건 좋아 나빠? 나쁘죠? 그래서 물결 프라블럼 어라이즈 물결 치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됐어? 그래. 자, 13강 4 앉아. 자, 13강 4번 주제 부르겠습니다. 자, 그냥 깔끔하게 13강 끝나고 집에 가면 빠르게 잡으세요. 13강 4번 주제 부릅니다. 자, 너무 쉬워요. 자, 예약 전 여행 상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 세부 정보. 를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 너무 쉽습니다. 아 잠시만요. 네. 아이 선생님 제가 태블릿으로 수업을 처음 들어서요. 종이 줄까? 소영아 종이 줘? 종이 있어. 저 그거 안 찍혔어요. 나 미안해. 잠깐만 저 새끼 좀 따라오게 해야지. 근데 저희 국어쌤이 먼저 보내주시는 분이 아닌데 제가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였나 봐요. 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주제는 이따 다시 부를게. 자, 첫 문장 왼쪽에다 흐름 잡을 거야, 여러분. 주장이라고 적어줘요. 첫 문장 왼쪽에 주장. 그 다음 문장 형광펜인데요. 썸 밀즈 형광펜. 그 다음 썸 밀즈. 그 다음 문장에 another good topic 형광펜. 자, 각각 왼쪽에다 적겠습니다. 썸 밀즈에다 예시 1번. 그 왼쪽에 네. 그 다음 another에다가 예시 2번이요. 천천히 해. 페이지 넘어가실게요. 넘어오세요. 자, some tour operator 형광펜. 그 다음 문장에 and if 형광펜. 자, 그리고 이 두 문장은 왼쪽에다가 한 줄로 이렇게 묶어. 같은 의미란 얘기고요. 자, 옆에다 부르겠습니다. 예시 2에 대한 하위 진술. 글 아주 쉽습니다. 빠르게 끝내버립시다. 자, 첫 문장부터 같이 직독직해 갈게요. 다시 넘어오세요. 네, 가보겠습니다. 자, some travel company, 일부 여행사는요, are very specific. 동그라미 쳐볼까요? specific이면 뜻이 뭐예요? 구체적인. 그러면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건 세부 정보를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위에다가 세부 정보 동글이라고 써봐. 얘네들은 세부 정보 잘 주거든요. About what is included in the price quoted for a trip. 그 여행을 위해 말해주고 있는 가격에 포함된 걸 잘 설명해요. But, 하지만, 그럼 어디가 중요하죠? But 뒤가 중요하죠. In other case, 다른 경우에 물결. You will have to ask for detail. 물결. 너가 뭘 요청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세부사항을 요청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럼 물결 친 거 옆에다가 쓰세요. 사전에 세부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세부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해되죠? 그럼 이제 요 물결 친 것에 대한 예시 1번이 뭐예요? 식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거고요. 예시 2번이 뭐예요? 숙박시설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 경우거든요. 자, 그래서 네모 박스를 연결할 건데요. 예시 1번에 밀즈에다 네모 박스. 그 다음 예시 2번 맨 끝에 accommodation 네모 박스. 그럼 요거 각각 뭐의 예시라고 첫 문장에 물결 친 것의 예시니까 물결을 각각 박스로 화살표 연결해놔. 자, 그럼 식사부터 한번 볼게요. 일부 식사들이 might mean dinner, 저녁을 말할 수도 있어. 하지만 아침이나 점심은 안 줄 수도 있단 말이야. 그 다음 네모 박스, 뭐도 말할 수 있지? sightseeing, 관광이 포함됩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이 관광이 may mean a guide and local transportation 이런 걸 의미할 수 있지만 but not admission fee, 입장료나 아니면 팁 같은 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 다음 문장 읽을게. 또 다른 우리가 연구해보기 적절한 소재는 accommodation. 무슨 시설인데? 숙박시설일 텐데. 페이지 넘어가. 자, 지금부터 읽는 부분은 예시 몇 번에 대한 2번에 대한 진술이 되는 겁니다. Some tour operator, 일부 운영자들은요, don't commit to specific 호텔이네요. 자, 여기서 commit는 뜻이 되게 많은 단어거든. 약속하다, 위반하다,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단어가 있어. 근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겠어? 약속하다가 맞아요. commit to 뭐뭐를 약속하다요. 그럼 세모칠 단어는 뭐죠? don't 잡아야 되죠. 일부 여행사가 구체적인 호텔에 약속하지 않는 거예요. But 그 대신에 simply promise 그냥 약속만 하는 겁니다. 3 or 4 star니까 3, 4성급의 특성을 가진 호텔이다라고 약속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if you are 만약 네가 particular 되게 be particular about 이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 내가 특이한 거잖아. 그 말은 뭐뭐에 까다롭다, 예민하다라는 수거예요. be particular about 뭐뭐에 까다롭다, 예민하다.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lodging 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숙소라는 의미입니다. 네가 만약에 숙소에 조금 민감한 편이라면 그러면 ask where the group stayed on the past trip. 지난 여행에서 어디 묵혔어요? 를 물어보란 얘기죠. 다음 문장 내려갑니다. and 그리고요. If you and your traveling companion 너와 너의 여행 동반자가 wanted two separate bed 몇 개를 원해요? 두 개 각자 침대 쓰길 원하면요. confirm that upfront 그것을 어떻게 확인해요? upfront 어떻게 확인해요? 미리 upfront 뜻 뭐예요? 미리 사전에 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유반이어 풀어놓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 쉬워서 얘는 빨리 넘어가려고. 그래서 우리 자 14강 이그젬플 하고 14강 1번까지 하고 수업 끝내줄게. 알겠죠? 그렇게만 합시다. 자 14강 이그젬플 주제 적을게요. 사전에 사전 딕셔너리 사전에 수록할 유명인의 이름을 선정하는 기준. 사전에 수록할 유명인의 이름을 선정하는 기준. 이거고요. 얘도 쉽습니다. 여러분 첫 페이지 안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세 번째 문장 보시면 자 연결어 칠 거 뭐 나옵니까? 걔만 먼저 형광펜 쳐주시고요. 이걸 기점으로 글을 나눌 텐데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을 하나로 묶겠습니다. 자 이렇게 쓸 때 묶은 첫 덩어리 옆에다가는요. 사전에 유명인을 수록할 때 해야 하는 선택 다시 한 번 더 사전에 유명인을 수록할 때 해야 하는 선택을 말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묶은 문장은 뭐로 보면 되겠어? 그냥 예시로 보면 돼요. 페이지 넘어가세요. 형광펜 듭니다. Executive Editor Michael blah blah explain. 다음 문장에 however 다음 문장에 for that very reason 그치? 그러면 앞에서 어떤 사전에 누구누구 실었던데 예시 말해준 다음에 그 사전에 executive editor니까 편집국장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왼쪽에다가 수록한 기준 1번이라고 잡아주고 수록한 기준 1번 편집국장이 나와서 저희는 이런 기준으로 골랐습니다. 설명 먼저 할 거고요.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은 한 덩어리로 묶어야 돼요. 묶어서 수록한 기준 2번으로 넘버링 하세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오세요. 자, 읽겠습니다. 가보자.
대부분의 사전들은요, 리스트 동그라미 칩니다. 리스트 여기서 동사라, 씻다, 목록을 만들다. 서연이 따라왔어? 응, 따라왔지? 기다릴게. 네, 자 리스트합니다. 그 다음 문장 보세요. 그럼 리스트를 하려면 the editor, 그 편집자가 must make a difficult decision. 뭘 해야 돼요? 어려운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difficult decision에다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위에서 동그라미 친 건 뭐였죠? 리스트. 이름을 실으려면 그 다음 동그라미는 뭐였죠? difficult decision으로 화살표 연결하세요. 리스트를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러면 결정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누굴 싣고 누굴 뺄지 아닙니까? 그래서 뒤에다 밑줄 그대로 갑니다. About whom to include and whom to exclude. 누구를 include 뭐하고 포함하고 누구를 뭐할지 뺄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예시로서 웹스터의 New World Dictionary가 includes가 본동사입니다. 오드리 헵번의 include 동사 1 적을게요. 포함했지만 벗에다 세모 치고 뒤에 나오는 lives out에다가는 동사 몇 번이 되는 거예요? 2번. 그럼 live out은 뜻이 뭐겠습니까? 배제하다 빼다 이런 뜻이겠죠? 스펜서 트레이시라는 사람은 뺐답니다. 자 일단 이런 선택을 했고요. 또 it, 이것은 이때 it에다 동글. 그럼 이 it은 위에 나오는 뭐 받는 거야?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 그대로 받아가는 거야. 화살표 매칭해놔. 굿. 그리고 이 사전은요. list 동사 Bincrops이라는 사람은 수록했지만 not Bob Hoth는 안 했어요. Willie May는 했지만 not Mickey Mantle 했어요. 얘들아 이거 세부 정보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누굴 싣고 누구를 뺄지를 다 결정을 했는데요. 다음 문장. 다음 문장. 그 사전에 편집국자인 이 사람이 나와서 explain that 설명을 했는데 자 우리는 name을 선택했습니다. based on 이것에 근거해서 말이죠. 그럼 근거 두 가지가 나와서 네모 박스를 각각 칠 거예요. 첫 번째 박스는 어디다 칠까요? frequency of use. 두 번째 박스는요? usefulness to the reader. 각각에다가 기준 1, 기준 2로 다시 넘버링 하세요. 제자들 첫 번째 기준은 뭐라고요? 사용 빈도. 즉 얼마나 많이 회자되는 이름인가. 두 번째는 뭐라고요? 독자에게 쓸모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독자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인물들이어야 된다. 이게 두 가지 기준인 것 같아. However,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however는요. 그를 반박하는 however가 아니라 강조하는 however야. 그래서 기준이 이것도 있지만 또 다른 기준도 있어요를 말하는 거예요. According to him, 그에 따르면 entertainer who are alive, 뭐에 있는 사람이라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not include 뭐 하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네모 박스 칠 거 entertainers보다 not include까지 네모 박스 거기다 기준 3이라고 넘버링 해볼까? 그럼 기준 3은 뭐 했냐요? 사망 여부. 죽었냐 너무 무섭잖아요. 사랑이라고 하지 사망 여부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럼 이 편집국장의 기준 총 3가지 다시 말하세요. 첫 번째 사용의 빈도, 두 번째 usefulness, 세 번째는 사망 여부. 자 그럼 그 밑에다 쓸까? 사망 여부 밑에다 써. 사망한 유명인은 모두 사전에 수록된다. 자 이 말 O야 X야? 맞죠? 틀리죠. 틀리죠. 왜냐? 사망했냐 안 했냐 뿐만 아니라 위에 기준이 더 있었잖아요. 사망한 유명인이라면 모두 수록된다. 이건 X입니다. 그리고 밑에다 쓰세요. 사용 빈도 플러스 유용성 플러스 사망 동글 화살표 사전의 수록 이 기준인 거예요. 잠시만요. 네, 그러면 그 세 개 다 교집합인 것만. 것만 할게. 맞아요. 기다릴게. 네.
바로 그런 이유로. 그럼 얘들아 여기서 that very reason에다 꺽쇠. 그럼 이 이유는 뭐있냐? 죽었냐 살았냐? 즉 사망 여부라고만 쓰세요. 우리가 또 다른 기준으로 사망 여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엘튼 존과 폴 맥카트니는 are not in the dictionary. 어디에 있지 않죠? 그럼 이 말을 보면 엘튼 존과 폴 맥카트니 밑줄 얘 뭐한 애들이라는 거야? 살아있는 생존. 하지만 마릴린 먼로와 엘비스 프레슬리는 who died in decades ago니까 are요. 그럼 are 뒤에 생략된 거 뭐예요? in the dictionary가 생략됐겠죠? 써놔야 돼요. are 뒤에 뭐가 생략돼요? in the dictionary 생략. 뭐 했으니까? 죽었으니까. 그치? 슬프다. 죽어야만 사전에 실릴 수 있다. 너도 죽어? 자, 마지막인데 이제 이게 조금 내용이 많아.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자. 알겠지? 앞에 거는 좀 쉬었으니까. 주제를 먼저 부를 건데요. 과학 발전의라고 씁시다. 과학 발전의 중요한 단어인데 누적적이고 협력적인 특성. 됐나요? 거기다가 하이라이팅 해 놓으실 건데 누적적, 협력적에다가 하이라이팅 하세요. 됐어? 자, 그리고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묶어요. 과학에 대한 설명. 다음 문장에 형광펜 칠게. 첫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as much thrilled as. 얘들아 이거 as니까 무슨 비교냐? 원급, 동급. 그럼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뭐하다? 같다라는 거라 이 문장 왼쪽에다 적는 거야. 과학과 예술의 공통점. 그런데 다음 문장에 연결어 뭐 나오지? However, 그럼 위에랑 반대된다 라고 표시하시고요. 그럼 뭐 얘기하겠냐? 과학과 예술의 차이점.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문장 전체 있죠. 일단 첫 번째 문장까지 앞에 문장이랑 연결된다라는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같이 끌어내려오면 돼요. 뒷장. 그러면 뒷장의 첫 문장도 무슨 점 얘기하는 거예요? 차이점 설명한 후에 다음 문장에 형광펜 잡읍시다. In science 뭐 얘기하죠 이제? 그래서 이 문장 왼쪽에다 쓰는 거예요. 과학만의 특징. 그럼 필자는 예술을 말하고 싶은 거야? 과학을 말하기 위해 예술을 잠시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만약에 이 글의 주제를 고르라고 나왔는데 하나는 예술과 과학의 차이를 말하고 있고 하나는 과학의 특성은 누적적이고 협력적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둘 중 누가 정답이 돼야 돼? 후자가 정답이 돼야 되는 거야. 이 말 이해되죠? 마지막 문장에서는 우리 잡을 거 이거 있지 않습니까? 뉴튼, 우로트 이거 잡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두 개 문장은 다 묶어서 무슨 문 처리할까요? 네, 인용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으면 가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Search for truth about nature. 과학이라고 하는 건요, 밑줄 칩니다. Search for truth about nature. 뭐에 대해서? 자연에 대한 truth. 진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다음 문장. 그래서 과학은 밑줄 creative activity 무슨 활동이에요?
각각에다 숫자 1, 숫자 2 적을게요. 과학은 뭘 추구하는 것이고? 자연에 대한 진리를 추구. 그리고 뭐 한 것이다? 창의적이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When one, 누군가가 obtain a new insight into the working of nature. 자, 이때 one에다 동글. 자, 이 one은 과학을 뜻한다라고 보세요. 과학에서 obtain a new insight. 자연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밑줄 칩니다. A new insight. 뭘 얻었어요? 새로운 통찰력. 바꿔 말하면 새로운 진리를 얻어낸 겁니다. 그러면 그는 원 동글. 이거 누구랑 똑같다고? 과학은 as 뒤에 나오는 거는 보세요. 또 동그라미 a painter or a sculptor 동그라미. 누구죠? 예술이죠. 그 뒤에 when he 나오는 거 보여요? 이 he는 누구라고 봐야 돼요? 예술이에요. 그럼 그대로 읽어볼게요. he, 예술이 걸작을 만들었을 때 페인터나 스컬럽터와 같은 예술만큼이나 as much thread, 과학도 뭐 한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됐지? 그럼 과학과 예술의 공통점은 우리 옆에다 써놓고 할까? 과학과 예술의 공통점은 즉 새로운 것을 창작했을 때의 전율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However, 하지만 there is one major difference. 네모 박스 칩니다. 과학과 예술 사이에 뭐가 있다? 큰 차이점이 있다. One major difference. 그리고 별표 3개. 얘가 제일 중요해, 지문에서. 다 읽고 나서 다시 올게. 쌤 까먹으면 말해줘. 다시 올게. 다음 문장 봐봐. 그 하나의 주된 차이가 뭐냐라고 설명하냐면 scientific effort, 과학적 노력이란 물결, cumulative, cooperative 물결. 자, cumulative가 뜻이 뭐야? 위에다 적어. 누적적인 거야. 그리고 cooperative면 뜻이 뭐야? 협력적인 거야. 그러면 아무리 천재적인 과학자 한 명이 있더라도 한 명이 있는 게 좋은 거니 여러 명이 필요하니? 여러 명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현대에 어마어마한 발견을 해냈다? 그걸로 끝나야 돼. 미래의 노력도 붙어야 돼. 그럼 우리가 지금 발견한 거 우리가 잘해서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이야.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더 넘어가 봐요. whereas에다가는 vs 표시를 합시다. 반면에 그 다음 밑줄 쫙 each artistic creation is complete in itself. 반면에 예술이라고 하는 건 예술적 찬조란 in itself 그 자체로 complete 뭐 한 거죠?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시 앞장 넘어와서 아까 박스 쳤던 게 뭐였죠? One major difference 밑에다가 이렇게 두 개로 갈라볼까? 갈라서 한쪽에는 과학을 적을 거고 한쪽은 예술을 적어보자. 그럼 내가 예술부터 적어볼게. 예술은 받아 적으세요. 한 번의 창작 그 자체로 완전한 거예요. 하지만 과학은 누적적이며 협력적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나오지? 이해돼 얘들아 이 말? 그럼 내가 조각가라. 내가 열심히 해서 조각품 하나를 만들었다? 그럼 거기에 내 후손들이 뭘 붙여줘야 돼? 아니고 과거에 누가 한 걸 물려받은 건가? 아니라는 거야. 그냥 그 자체로 완전한 거지만 과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더 넘어가 볼게. 이제 거의 다 끝났어. 그럼 이제 in science 가보자. 과학에서는 보세요. 구조 분석부터 갈게요. Every newly established fact. 얘가 주어입니다. 그 다음 괄호 열어서 however blah blah 컴마까지 at the time 컴마까지 괄호 닫으세요.
그 다음 and에다 세모 치세요. every new idea에다가 주어 표시하세요. 그럼 주어 몇 개예요? 1번, 2번 넘버링 합시다. 그 다음 컴마 사이에 껴있는 however small 괄호로 묶으세요. 자, 그랬을 때 주어는 모두 뭐로 시작합니다? every는 무슨 취급하죠? 그래서 뒤에 is라는 무슨 동사 붙죠? 단수 동사 붙는 거예요. 그 다음 수거 표현 갈 건데 sooner or later 부사구로 빼버리세요. 뜻은 뭐냐면 머지않아 라는 뜻입니다. 이 괄호를 빼버렸을 때 is bound 뒤에 뭐가 붙죠? to 부정사가 붙거든요. be bound to는 틀림없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돼? 조금만 기다려줘. 한번 봐봐. contribute to major advance네요. 주된 발전에 기여할 거예요. 뭐의 발전에? 우리의 자연에 대한 이해에 틀림없이 기여할 겁니다. 뒤에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 다음 중간에 이거 문법 중요해. 문법 표기하는 색깔로 바꿔. however insignificant 잡아놓으시고 however small 잡아놓으세요. 여러분들 이때 나오는 however는 복합 관계 부사입니다. 그럼 이 however 뭐로 바꿔 쓸 수 있지? no matter how로 바꿔 쓸 수 있고 더 중요한 거 말할게. 복합 관계 부사 however 뒤에 insignificant 물결 품사가 뭐예요? 괄호 열고 주격 보어라고 적으세요. small도 물결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겠죠? 무슨 보어라? 주격 보어라. 참고로 small 뒤에는 insignificant 뒤에 나오는 it may appear to be at the time이 그대로 생략되어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however insignificant it may appear to be 비동사 뒤에 비어있다 표기하세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형용사가 어디에 따라 나온 겁니까? 앞으로 따라 나온 겁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부사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됐어? 그럼 한번 해석 가보자. 주어 1번부터 해석 가볼게. 모든 새롭게 만들어지는 사실 이게 아무리 그 당시엔 사소해 보일지라도 돼요? and 그리고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small 작다라는 것보다 뭐라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머지않아 틀림없이 우리의 이해의 발전에 뭐 할 거예요? 기여할 거예요. 왜? 과학은 무슨 특성이 있거든요? 누적적, 협력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돼요? 다음 문장. Even such a great physicist as Newton. 뉴턴과 같은 위대한 물리학자도 이런 말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용문에다가 별표 3개. 그리고 함의 중요라고 써놓으세요. 실제 기출이 매우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갈게요. If I can see a little farther.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으면 내가 잘나서인가요? 안녕. 진짜요? 아니죠. 누적되어 오고 이 인성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잘못 대답할 뻔했어요. 누적되어 왔고 협력이 있기 때문에 멀리 내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보니까 It is by standing on the shoulder of a giant.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가능할 것이다. 이 말이거든. 자, 그럼 이제 다 뜯어먹자. 보세요. If I can see a little farther. 꺽쇠. 그 다음 the shoulder of a giant. 그 다음 standing on. 이렇게 각각 꺽쇠로 나눠. 자, 밑에다가 각각 덩어리의 함의를 적어보자고. 혜민이 따라왔나? 잘한다. 아주 좋아. 자, 밑으로 내렸어. 좋아.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뭐지? 아 좋다고요인가 뭐 이런 건데 쌤이 흥 올릴 때 듣는 노래인데 아 좋습니다. 좋을 거고요. 좋을 겁니다. 막 이러면서 엄청 낙관적인 노래가 한 곡 있어요. 텐션이 떨어질 때 같이 한번 시청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내가 멀리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더 좋아요. 예? 새로운 걸 더 많이. 그 좀 더 유식하게 말해봐요. 뭐에 대한? 과학에 대한. 뭐가? 지식? 기술? 진리? 좀 더? understanding. 이해가. 나 이렇게 볼 거거든. 자, 그러면 과학의 이해가 자, 뭐 한 상태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화살표 위에. 발전! 오늘 상태 많이 안 좋네. 많이 안 좋네. 과학에 대한 이해가 발전한 상태. 에이 잠깐만요. 과학의 이해라고. 아, 그렇게 써도 돼. 과학의 이해가 발전. 자, 그 다음 The shoulder of giant 밑으로 빼. 이건 뭘 의미할 것 같아? 그 앞선 사람들의 오! 자식이. 저식이 없죠? 싸운 것. 누적되며 협력으로 쌓아온 내 발음 이상한가 봐. 과학적 이해. 그리고 그 위에 올라섰다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의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여기까지. 그럼 결국 전체의 한 문장의 함의는 뭐야? 과학이란 혼자 잘나서가 아니라 싸우고 협력하며 발전하는 것이다. 이 의미를 조금 어렵게 말한 거죠. 얘는 문장 전체를 물어볼 수도 shoulder of giant의 의미만 물어볼 수도 너무 다양한 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해놓읍시다. 됐어? 이 문장 전체의 함의를 혼자서 못한다 아니에요? 되죠? 되죠. 됐어. 근데 그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얘들아 만약에 우리 이런 기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보자. 다음 중 필자의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건 누굽니까? 지가 잘 났다. 그래서 쌤들 얼굴 또 다 박아놓고 막 이렇게 나온다고 쳐보자. 여러분도 나올 수 있다니까요. 출제 똑같아요. 선지가 막 길어요. 이렇게 나와. 그럼 분명히 이걸 거야. 정답. 그러니까 일치하는 진술은 다들 같이 쌓아가는 거다. 이런 말이라면 오답은 뭐겠습니까, 박소영 씨? 내가 잘나서지. 노벨상 과학자 한 명 있으면 나라 살리지. 이런 느낌이 들어가면 걔가 오답이 되는 거죠. 맞긴 해.